자, 이제 교재 59쪽 금지행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부작위 의무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의무다. 금지행위. 자, 그러면 이제 의 부분이 있는데요. 그 의 부분을 잠깐 읽어드립니다. 기업공인중개사, 소속공사, 중개보조원, 임원사원, 즉 기업공사 등은 개공 등이란 말이 또 나왔죠. 개공사 등은 금지행위라 해서는 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의무거든요. 금지행위. 일단 적용 대상 있지 않습니까? 금지행위 적용을 누가 받느냐? 이 문제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또 역시 또 개공 등이란 말이 등장했네요. 그럼 개공 등이란 말은 중개업종사 전체를 말한다고 했고, 그래서 개공뿐만 아니고 소속공사 중개보전법인의 임원사원들도 금지행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개업종사 전체는 금지행위해서는 안 되죠. 그럼 금지행위 종류가 어떻게 되느냐? 금지행위 종류는 7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7공주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7금지가 있습니다. 7금지가. 그래서 백바지 7공주. 그래서 어쨌든 7금지가 있다. 7가지 종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업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 의뢰받거나 그에게 명의를 이용케 하느니 무등록업자와의 거래,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거래. 이게 두 번째 금지행위고요. 세 번째 금지행위는 중개 보수 및 실비를 초과해 받으느니 보수 초과가 있죠. 네 번째 금지행위는 거짓된 언행 등을 함으로써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취하느니. 다음은 다섯 번째 금지행위는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 관련 증서죠. 증서 등에 대하여 중개를 해서도 안 되고 매매업을 영위해서도 안 됩니다. 이게 다섯 번째. 다음 여섯 번째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시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어요. 다음에 여섯 번째 금지행위가 미등기 부동산 전매 중개 등을 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가 금지가 되어 있죠. 투기 조장입니다. 그래서 7가지 금지행위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위반했을 땐 제재가 강력하게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일단 들어만 두시는데 여기 4가지. 1번에서부터 4번까지 있죠, 이거. 이거는 여기에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이에요. 1-1이에요, 이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든요. 근데 5, 6, 7번 있죠. 이 세 가지는 지금 부동산 거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가 가는데 이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00만 원이라고 써 있죠. 이게 엊그제 12월 2일 날 개정했습니다. 이거 3,000만 원으로. 이거 시행은 6월 달부터인데 일단 시험은 여러분들 10월 달에 보시니까 이거 3년에 3,000원 이어가세요. 일단 원래 3년에 2,000이었는데 1,000만 원 올렸어요. 지금 국회가 쌩 놀고 있지는 않나 봐요. 12월 2일 날 법을 통과시켰던데 이건 6개월 뒤에 시행이에요. 일단. 그래서 6월 2일서부터 시행인데 일단은 3년에 3,000원 이어가세요. 우리 3년에 2,000짜리 없어졌어요. 다. 우리 무등록 중개업 3년에 2,000이라고 그랬죠. 그죠? 3년에 2,000이었어요. 부등록도 3년에 2,000인데 이거 3년에 3,000원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단 3년에 3,000, 이제 3-3과 1-1만 있어요. 이거 기본서는 다 수정돼서 나올 거예요. 이거를. 자, 그래서 참고해 두시고 그러면 일단 제재가 이렇게 강력하게 뒤따르게 돼 있고요. 이것도 행정처분도 받아요. 개공이 이걸 위반하면 등록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징역 가면서 등록 취소할 수 있고요. 소공이 위반하면 자격증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재는 그렇게 되는데 일단 참고해 두시고 그럼 우리는 이제 첫 순환이니까 매매업이 뭐고 무등록업자의 거래가 뭐고 개념 정도를 파악하고 넘어가면 되겠다. 이번에는 자, 첫 번째 금지행위가 매매업입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매를 업으라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금지행위입니다. 그러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업이 금지가 되어 있으니까 자동차 매매업합니다. 금지행위 아니네요.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업이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를 업으로 한답니다. 그럼 업이 과연 뭐냐 이 문제인데 업은 우리가 중개업 용어 이정이라면서 했었습니다. 업이라는 것은 일단 한 번 정도 한 건 아니라고 그랬죠.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여야 되고 다음에 영리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럼 이제 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성을 띠면서 영리성이 있는 에게라면 업이 된다. 그래서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을한테 팔아치우고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정한테 팔아치우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업으로 한다. 그럼 이게 매매업이에요. 금지입니다. 그러면 임대업도 금지되는 행위냐 이 문제가 있는데 임대업은 금지되는 행위게 아니게요? 아니에요. 임대업은 금지 행위 아닙니다. 그래서 매매업만 금지돼 있어요. 매매업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갖고 노는 사람인데 사고 팔고 업이 안 된다니 이게 뭔 소리냐? 우리는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매매업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매매업을 하게 되면 개공사에게 매매업을 허용해 놓으면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데 쓰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투기를 주장한 우리가 있기 때문에 매매업을 차단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어쨌든 매매업 금지행위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해서는 안 됩니다. 보조원 소속공사도 다 안 됩니다. 전부 다 안 돼요. 이게 그럼 자기 명의로 안 하면 되겠네. 다음 두 번째 금지행위 무등록업자와의 거래 이렇게 돼 있죠. 무등록업자와의 거래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데 조문이 어떻게 돼 있냐면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 의뢰를 받거나 그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예요. 이게 두 번째 금지행위입니다. 그러면 무등록업자를 통하여 중개 의뢰받다는 얘기는 이게요. 우리 기업공사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소개를 받는 거예요. 고객을 소개받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 무등록업자가 개입돼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이거. 그 얘기입니다. 이자를 통하여 의뢰받으면 안 돼요. 이 금지 취지는 무등록업자 출연을 방지하기 위함을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통하여 의뢰받는 순간 금지행위예요. 이 물건에 대한 거래 성사 여부는 따지 않아요. 우리는 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자를 통하여 의뢰받으면 안 되고요. 나아가 이자에게 명의를 이용케 해도 안 되죠. 이건 뭐 짐작이 딱 되십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일단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다음 순한테 갑과 을 사이에 이제 거래를 A가 소개했거든요. 근데 이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였어요. 무등록업자라는 얘기예요. 이자가 계약서 써줘야 되잖아요. 근데 자신의 명의를 여기다 넣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 명의를 빌리는 거죠. A 명의를 빌려갖고 B의 명의를 빌리는 거죠. 그래갖고 이 B가 여기다 자기 명의를 넣어주는 거예요. 명의 이용케 했죠 지금.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명의 이용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감 잡아두시고. 근데 대전제는 무등록업자임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무등록업자 이게 자금력도 풍부한 경우가 많고요. 좋은 물건 갖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단지 이게 좀 안 돼갖고 자격을 못한 거예요. 이게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몰랐다라 오리발 확 내밀어야지. 나는 무등록업자임을 몰랐다. 잠깐 국회 청문회 지금 내가 보고 나왔는데 기사를 전부 다 오리발이지 뭐. 다 예상했던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오리발이지 뭐. 대가성 없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뭐 그랬는데 오리발이 최고입니다. 알았다는 거 다 증명해야 돼 검사가.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 정도 두 번째 금지행위 무등록자 거래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다음 세 번째 금지행위 보수초과 행위가 금지돼 있어요. 보수초과. 그럼 이 보수초과에 대한 부분은 그냥 우리가 뭐 부연 설명 안 드려도 이거는 그냥 느낌이 딱 오십니다. 우리 법에서 보수는 절대 더 받으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죠? 보수 한 편이라도 더 받으면 우리 몇 년 징역? 1년 징역이에요. 전문 직업인의 보수 중에 우리처럼 규제를 심하게 하는 것은 우리밖에 없어요. 아시는 바와 같이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그들 보수를 더 받았다 하더라도 징역 갈 수 있느냐? 없어요. 과태료. 벌금도 없어요, 걔네는. 그러니까 걔네들 협회 자체적으로 처벌해요. 그러니까 변호사 보수를 너무 과하게 받았다. 뭐 누구는 1년 만에 뭐 60억 벌었다든가 69억을 벌었다든가. 그죠? 전관예우.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징역까지 가기 때문에 너무 규제를 너무 심하게 하는 거다. 전문 직업인의 보수 중에. 그래가지고 우리 개혁공사 한 분이 이거 헌법소원 제기했어요. 들어는 보셨나요? 헌법소원이라고? 헌법소원이 그거예요. 그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더 이상 구제 방법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어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에다 헌법소원을 냈는데 이거 규제를 너무 심하게 했기 때문에 국민이 갖고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이런 것을 침해한 것이다. 그래서 이 법률은 무효다. 너무 심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제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합헌 판결이 낫게요? 위헌 판결이 낫게요? 예? 위헌 났으면 우리가 공부 안 할 거 아니에요, 이거. 그죠? 위헌하면 무효니까. 그래서 합헌 판결 났죠. 이게. 그 이유가 뭐였냐면 부동산 중개라는 것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너무 크대요. 그놈의 국민경제는 아주. 그래가지고 이렇게 규제를 하더라도 이건 과도한 규제라 볼 수 없다. 해갖고 합헌 판결 났어요. 그래갖고 우리는 한 피력도 더 받게 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벌금입니다. 이거 우리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러니까 실무하실 때 절대 보수는 더 받지 마세요. 이거.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젊은 것들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젊은 것들 진짜 무섭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거. 차라리 중장년층은 그 거래할 때 까장까장하긴 해요. 근데 젊은 것들은요 살살 웃어가면서 나중에 뒤통수 친다니까. 이거 조용히 뒤통수 쳐버려요. 이거 아주 무서워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젊은 것들한테는 보수 더 요구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준다 해도 네 빵이나 사 먹어라. 그리고 받지도 말아야 돼. 이거 뒤통수 맞아요. 잘못하면. 실제로 우리 그 송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우리 그 보수 받으면 영수증 끊어줘야 돼. 현금 영수증. 우리 그 개혁공사는 고소득 지역권으로 분리돼 있어요. 그러니까 10만 원 이상 현금 받으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얘기 안 해도 끊어줘야 돼. 근데 실무에서 그러나 안 끊어주지. 그죠? 그래서 사정을 딱 봐갖고 이놈이 뭐 소득신고 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끊어줍니다. 근데 매매는 100% 다 끊어요. 다 끊는데 어쨌든 걔 같은 경우 젊은 친구가 300만 원을 보수를 낸 거예요. 지금. 근데 현금 영수증을 끊어줄까 말까 하다가 보니까 이 젊은 애가 무슨 이거 사업자 있겠어? 안 끊어줬어. 그랬더니 세무서에서 연락 온 거 아니에요? 그거 왜 안 끊어줬나고? 신고해버린 거예요. 현금 영수증 안 끊어줬다고. 본인이 얘기를 안 해도 끊어주게 돼. 그럼요. 의무적으로 끊어주게 돼 있다니까 우리. 그래갖고 신고해서 신고파 상금이 얼마냐면 그 20%예요. 안 끊어준 금액이 20%. 걔는 60만 원 받아간 거예요. 그 중개업소는요 50% 가산세 맞았어요. 안 끊어준 금액 50%예요. 그거. 그렇게 뒤통수 맞았다니까. 이거. 그러니까 젊은 것들 조심하세요. 중개업 하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차라리 중장년층은 사람 사는 이 인생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왔거든. 그러니까 거래할 때는 아주 까장까장해도 뒤통수는 안 쳐요. 적어도 이게. 근데 젊은 애들은 그냥 살살 웃어가면서 얼마나 친절한데 그리고 뒤통수 조용히 쳐버린다니까. 그냥 조용히 가서 일러버려요. 그냥 사람 환장하는 일이지. 그런 게 배신감이 더 커요. 더 큽니다. 이게. 어쨌든 그래서 보수는 우리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절대 더 받지 마세요. 이거는 탄력을 받기 전에는 일단. 그래서 그러면 이 보수 초과에 대한 부분은 조문이 어떻게 되냐면 사례, 증여, 기타 명목을 불문합니다. 명목을 따지지 않아요. 명목의 불문입니다. 고마워서 주든 사례를 주든 관계없어요. 명목의 불문하고 우리 법이 정해놓은 법정 중개보수가 있죠. 중개보수. 또 실비라는 것도 있어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거예요. 이것을 초과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일체 이것을 더 받는 게 다 금지예요. 전부 다 금지입니다. 그럼 현금으로 더 받은 경우는 똑 떨어지는 보수 초과예요. 그러면 현금으로 더 받지는 않았지만 백화점 상품권을 받았다. 보석을 받았다. 자동차 받았다. 전부 다 해당됩니다. 이건 고마워 주든 사례 주든 안 상관없어요. 이게. 근데 고마워 주면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요? 그거 안 받으면 예의가 아니잖아. 그건 또.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고유한 전통적인 미풍양속을 침해하는 아주 저해하는 그런 못된 규정입니다. 이게 고마워서 주겠다는데 이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손님이 3억을 땄어요. 6개월 만에 3억을 땄는데 손님이 현금으로 3천만 원 그럼 쏘겠다. 10% 통장번호 대라. 죽어도 안 된다. 거절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손님이 택배로다가 보석 3천만 원을 사갖고 보내버렸어요. 이거 실제 사건이에요. 근데 그 미친 거 아니에요? 흑심이 분명히 있었던 거지, 그는. 왜 보석이요? 금덩어리면 금덩어리지.
보석은 바로 그거 팔면은 반값이에요, 그냥. 근데 금덩어리는 그렇지 않잖아. 그죠? 그래갖고 이게 내 초등학교 동창회가 있었던 일인데, 걔가 이쁘장해. 그 흑심이 있었던 것 같아, 손님이 분명히. 그래갖고 할 수 없이 가서 보석상에 가갖고 신랑이 아니면 또 난리 나니까, 이게. 그래갖고 보석상에 가서 바꿨는데 반값밖에 못 받았대. 이거. 그래갖고 그냥 받을 걸. 그래갖고 내가 그랬어요. 야, 너 그렇게 가슴이 작아갖고, 이거 성추행 아닙니다. 너 어떻게 중개할래? 그건 탈 없는 거 아니냐. 응? 그거는. 손님이 진짜 고마워서 준 건데, 그거는. 이게. 그래갖고, 야, 받아놓고 무슨 복면을 나가려고, 어? 그래갖고 이제 결국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일이 있대요, 가끔. 그래서 이제 강남에서 하는 친구인데, 어쨌든 그래서 뭐 강남에는 가끔 그런다고 하대. 손님이 이제 기분 좋으면 타고 다니는 차 줘버린대, 그냥. 타라고. 그러기도 한대요, 이게. 그래서 이제 진짜 큰 고객들은 이제 그러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뭐, 그래도 우리는 그런 거 더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어쨌든. 근데 주는 건 받아야 돼요, 일단. 아니, 그냥 보면 알죠, 뭐, 이건 탈 없다. 그죠? 요구해서 더 받은 거는 분명히 가벌성이 있어요. 요구해서 더 받은 거는. 가벌성이 있는데, 근데 이거 손님이 진짜 돈 따갖고 고마워서 주는 건데, 그 정도는 탈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내 고객은 어쨌든 뭐, 진짜 고객이 된 손님들은 일단은 뭐 탈은 없죠. 일단은. 그래서 어쨌든 이제 보초가격은 이건데 그러면 이제 가볍게 짚고만 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첫 순환이지만 기억을 해야 될 게 컨설팅이나 분양 대행이 있다고 그랬죠. 컨설팅이나 분양 대행이라는 것은 중개락 했어요, 아니라 했어요? 이게 중개락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중개가 아니다. 소개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중개 아니고요. 그럼 이에 대한 보수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보수 초과에 걸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중개가 아니니까. 중개보수 규정이 없어요. 다음에 갑과 을 사이의 거래를 우리 A께서 소개했거든요. 갑으로부터 받을 보수 100만 원, 을로부터 받을 보수도 1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갑과 을이 합의했어요. 합의해가지고 을이 200만 원 전액을 부담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을로부터 200만 원을 다 받은 겁니다. 전액을 다 받았다는 얘기죠, 지금. 을에게. 이거 보수 초과해야 돼요. 을이 200만 원 부담한 거예요. 보수 초과해야 아니에요? 아니죠. 보수 누가 지급할 것은 을인들이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죠. 그리고 토탈 금액이 200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한도 내에서 받았으니까 이건 초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방이 전액을 부담한 것은 보수 초과로 볼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갑으로부터 100만 원, 을로부터 100만 원이었어요. 갑에게는 100만 원 받았어요. 근데 을에게는 무료로 해줬어요. 무료로. 그럼 무료 중개행위는 위법일까요? 아닐까요? 위법은 일단 아닐 거다. 스스로 받을 권리를 포기한 거죠. 근데 위법은 아니지만 무료로 중개하더라도 을에게 확인 설명,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성실 정확하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그럼 무료 중개에게도 우리 법에 적용은 되네요. 맞죠? 무료 중개 행위에도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무를 이행치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 정도 참고해 두시고요. 왜 무료로 해줄게요? 네? 뭐라고? 그렇지. 벌써 딱 내 스타일을 이제 감 잡았네. 이쁘면 모든 게 용서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그 정도. 그래서 보수 초과는 이 정도 감만 잡아두시고요. 남은 이제 나중에 살을 이제 계속 붙여 나갈 겁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 금지가 거짓된 언행으로 판단 그르치기 하는 게 네 번째 금지인데 이제 1년짜리 네 번째예요, 이제. 그래서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 사항에 대해 이거 거짓말하지 말라거든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고 판단 그르치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기 하는 행위 이건데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 사항에 대하여 거짓된 언행 등을 하여 판단 그르치기 하면 금지행위예요. 그럼 중개사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이 뭐냐? 이것은 개념적으로는 일단 오늘 제가 확인 설명사항 그냥 읽어드리고 넘어갔는데 우리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들 있죠.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사항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거래상 중요사항으로 이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 거짓말 해버리면 그냥 금지행위로 처벌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확인 설명사항이 거래상 중요사항이라고 이제 그러고요. 여기에 우리 판례에 따르면요. 가격에 대한 정보 있지 않습니까? 물건 가격, 시세.
이런 거가 거래상 중요사항이 될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지금. 이거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죠? 그죠? 가격에 대한 사항도 거래상 중요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시세에 대한 정보 거래상 중요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짓말하는 행위도 거래상 중요사항에 이제 해당이 된다라는 판단이 있었는데 그 시세가 그럼 아파트 시세가 5억짜리였어요. 그럼 5억짜리였을 때 매도인한테는 시세가 얼마라고 해야 돼요? 4억 8천. 그럼 매수인한테는 5억 5천? 시세가 5억인데 왜 4억 8천, 5억 5천 얘기가 나와? 5억이라 해야지. 근데 우리가 원활한 거래를 위해서 매도인한테는 시세보다 약간 낮게 얘기하죠. 매수인한테 시세보다 약간 높게 얘기하고. 맞죠? 그래서 아주 좋은 물건 나왔다. 시세보다 싸게 나왔다. 이거 살 사람 있으니까 50만 원 갖다 넣고 가라. 그죠? 그러니까 사기꾼이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 시세에 대한 정보를 그르치게 했잖아요. 이거 속였잖아요. 전부 다 사기를 쳐버렸어요. 다. 시세를 속인 거.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단 감 잡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시세를 속였다. 예를 들어서 시세가 5억이었는데 4억 5천이라고 했다. 그래갖고 4억 6천에 받았다. 물건을 팔아줬다. 그럼 이건 전부 다 사기라고 그랬어요. 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손님이 시세를 몰라가지고 그렇게 의뢰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간단한 얘기가 그런 거죠. 뭐 부모님이 갖고 계신 재산인데 돌아가셨어. 그래갖고 뭐 지방 쪽이에요. 갖고 계신 재산이. 그래갖고 그걸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처분을 하는데 이제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거기 시세를 모르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업소에 이제 물어보는데 그게 시세가 정해진 게 아니야. 아파트는 이제 정형화 돼 있죠. 뭐 KB 시세 같은 게 다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물건이 아닌 뭐 토지 이런 것들. 그럼 시세보다 뭐 거래되는 그런 사례보다 훨씬 싸게 뭐 개업공사도 시세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야. 이게. 그래갖고 이제 물건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 시세가 뭐 한 5억 가고 있는데 한 3억 정도면 이제 적당하겠다라고 내놓은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요, 진짜로. 그러면 개공이 시세 조사 딱 해보고 그렇게 싸게 나오면 어떡하느냐? 그렇지. 자기가 사면 이건 직접 거래예요, 그냥. 오늘 직접 거래 하는데 직접 거래니까 자기 지인, 친척 얼른 사라. 그렇게 파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기입니다, 그거. 뭔 말인지 아셔요? 매물을 찍어놓고 나중에 부동산을 사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물건들 바로 찍어버려 그냥. 바로 계약금 줘버립니다. 바로 계약금 줘버려 그냥. 그 정도면. 그러니까 시세보다 싸게 나오면 그냥 줘버립니다. 다. 그냥. 이게. 그게 찍는다고 그러죠. 이게. 근데 다 불법이에요 다. 이거.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가격에 대한 정보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 이해해 두시고요. 그럼 나머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냥 감 잡으면 돼요. 소송 제기된 사실을 숨겼다. 그리고 거래시킨 거예요. 이건 똑 떨어지는 거래상 중요사항 맞죠? 전형적인 유형. 개발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고지하에 거래시키는 행위. 당연히 전형적인 거짓되는 행위죠 이거. 또 거래가 한 산이면 살려는 사람도 없는데 이 토지 사면 고가로 내가 팔아줄게. 즉 내가 1년 내에 이 토지 사면 3배로 팔아줄게. 거짓되는 행위. 이거 진짜로 그럼 1년 내에 3배로 팔아줬거든요. 그럼 금지행위 피해갈 수 있나요?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없습니다. 이미 판단 그릇이게 한 거예요 이거는. 그럼 3배를 진짜 팔아주면 판사가 그 점은 재판 과정에서 반영할 거예요. 그래 팔아줬으니까 내가 봐줄게. 판사가 그럴 수 있을 뿐 금지 행위이면은 틀림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 그럼 이제 통상적으로 중개 의뢰인에게 거짓말했습니다. 거짓말하게 되면 중개 의뢰인이 손해 입을 것이 거의 분명하죠. 이게. 그럼 이제 손해발생 금지행위 성립 요건은 아닌데 만약에 중개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하여 손해까지 입혔잖아요. 이러면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에 속합니다. 이거. 그러면 형법상의 범죄 그게 뭐예요? 사기. 이게 사기예요. 여기 걸렸잖아요. 100% 사기로 갑니다. 이거는 여기 걸리면 의뢰인이 손해 입을 것이 거의 분명하거든. 이게. 그래서 이거는 사기로 가요. 우리가 또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또 사기 아니겠습니까? 일단 일반인들이 생각하기는 우리 개업공사는 꾼 이렇게 생각하잖아. 꾼.
그죠? 네, 일단. 자, 그래서 그 정도 거짓된 은행 이해만 해 두시고요. 이제 다섯 번째 금지행위로 증서중개매매업으로 넘어갑니다. 이 증서중개매매업은 일단은 조문의 형태가 관계 법령에서 양도 알선이 금지가 된, 양도가 금지가 돼 있어야 돼요.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예요. 이것에 대하여 소개를 해서도 안 됩니다. 중개해서도 안 되고 사고팔고를 업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매매업을 해서도 안 돼요. 둘 다 금지예요. 그럼 중개가 뭐고 매매업 문제는 알아봤으니까 일단 증서가 뭐냐가 핵심 포인트 아니겠어요? 그럼 이 증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법 시간에 주택법을 공부하는데 주택법에서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공부해요.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다 증서인데 그걸 공부하면 금방 알아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증서는 뭐냐면 대표적으로 우리 주택조합 있죠? 재개발조합 있죠? 그것들의 그 양도가 금지가 되고 있는, 양도가 안 되는, 이거 파는 게 안 되는 재개발 입주권 같은 거. 이게 대표적인 증서예요. 이걸 우리가 실무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예? 딱지. 그렇죠, 딱지. 이게 딱지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증서는 딱지를 얘기합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 그래서 이게 있고 또 대표적으로 증서가 또 뭐가 있냐면 청약저축통장 있죠. 청약통장. 대표적인 증서고 나아가 주택상환사채 이런 것도 있고요. 그 철거 예정자 확인서, 이주대책 대상자 지위 확인서 이런 것들. 이거 전부 다 딱지예요. 그래서 이거 소개하지 말고 사고팔고 업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갑이 1순위 통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을한테 파십니다. 1순위 통장을. 이거래 소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 이게요. 나아가 이러한 딱지를 사서 팔고 매매업을 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증서중개매매예요. 이 증서에는 분양권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이에요. 근데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재개발 입주권은 딱지입니다. 이거 소개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래서 3년 이하의 적도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일단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증서가 뭐냐가 바로 포인트다. 그 정도만 감 잡아두시고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 금지행위로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시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내라는 행위. 이게 이제 여섯 번째 금지행위로 되어 있는데 자, 의뢰인과 직접 거래 개념. 중개를 의뢰한 자란 점이 전제가 돼야 돼요. 중개 의뢰인이 됩니다. 의뢰인이 되고 이 의뢰인과 중개 대상물이에요. 중개 대상물에 관하여 우리 개업공사 등께서 거래를 했잖아요. 그럼 이게 직접거래예요. 그러니까 의뢰인과의 중개상물에 대한 거래를 하는 행위. 이게 직접거래인데 이 거래의 범죄는 의뢰인과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를 했거나 교환계약을 했거나 임대차를 했거나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거나 등등등 전부 다 포함해요. 어떤 식으로든 의뢰인과 거래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중개상물에 대해서. 근데 의뢰인과 중개상물이 아닌 자동차를 거래했다. 이건 상관없죠. 상관없는 거고. 그래서 이건 의뢰인에게 피해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전면 차단시킨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것은 목적 불문, 횟수 불문입니다. 보수를 받고 하든 안 받고 하든 불문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거래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의뢰인이 아파트를 팔러 왔어요. 굉장히 시세보다 싸게 내렸습니다. 금매로. 그거 바로 삭발했다는 얘기죠. 직접 거래예요. 나아가 개업공사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의뢰인에 팔아치웠다. 직접 거래 맞죠? 실수요 목적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즉 우리 소속공사가 전세 아파트를 구하고 있었는데 마침 중개 의뢰인이 전세 아파트 세를 놓으러 온 거예요. 그래갖고 소공이 직접 들어가 거주할 목적으로 그 의뢰인과 전세 계약을 했다. 바로 직접 거래예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 거래. 어떤 식으로는 거래하지 말아요. 의뢰인에 피해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직접 거래 취지의 이제 금지의 취지이고요. 근데 우리 개업공사가 이제 그 상가 건물 한 채를 갖고 있습니다. 4층짜리 건물인데 1층에 중개사무소 열었어요. 2, 3, 4층은 사무실이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느 날 이거 여러분들 마지막 꿈이죠. 소박하십니다. 일단 그러면 일단은 갑이 이 사무소를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사무실 세를 하나 놓고자 해요. 마침 4층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4층을 갑에게 보여주고 갑과 A 사이에 사무소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직접 거래 아니에요. 자기
자기 건물이니까 직접 거래 맞죠? 그죠? 사무소를 찾아온 의뢰인과 거래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직접 거래. 이거 피해 가야 되죠. 어떻게 피해 가느냐? 옆집 개공 있죠. 옆집 개공한테 얻는 거 갖고 네 의뢰인 해라 그러면 돼요. 그럼 갑은 누구의 의뢰인? B의 의뢰인. 맞죠? A도 B의 의뢰인이 되는 거죠. 따라서 B가 소개를 하는 형태를 취하면 직접 거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직접 거래를 피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개로 부동산을 매도하고 또 다른 개업공사의 소개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행위. 그러니까 제2의 개업공사가 소개를 했다는 얘기죠, 이거. 이것은 직접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 판례였어요. 그럼 이렇게 되네요. 내가 세를 어떤 물건을 사든 내가 세를 놓던 물건을 팔든 다른 개공이 소개하는 형태를 취해야 되겠네요. 맞죠? 이때 이제 동기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동기한테 갖고 야 도장 좀 줘봐. 쿡 찍고 오면 되죠? 그래갖고 이제 내 물건 이렇게 세를 놓는다. 그러니까 내가 임대업을 할 때는요 그렇게 하면 돼요. 다른 이 B한테 얘기를 해놓는 거지. 야 내가 손님 모시고 갈 거거든. 이거 비어 있거든 지금. 모시고 가면 네가 계약 써라. 대신 보수는 반띵이다. 맞죠? 그렇게 하면 되죠. 이게 안전빵이에요. 손님들이 이거 알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공이 자기 명의의 부동산을 직접 파는 거 안 된다는 거 아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거는. 근데 뭐 나중에 이런 걸 하겠지만 내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 처명이나 뭐 친족의 명의, 친척의 명의로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중개하거나 이 파는 건 상관없습니다. 내 명의로 된 게 안 되는 거예요. 내 명의로 취득하는 것도 안 되고.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이게 바로 직접거래다. 자, 그다음 이제 쌍방대리는 민법 시간에 공부했을 걸로 보이는데요. 양쪽을 모두 대리한 거죠. 이게. 그럼 이제 갑과 을 간의 거래를 우리 개공 A가 소개했는데 계약서를 쓰는 날 갑이 갑자기 아파서 못 나오시겠대요. 그래갖고 우리 A한테 대리권을 수여했죠. 을 역시 갑자기 아파서 못 나오시겠대요. 지방 출장 갔는데다 못 나오겠대요. 그러니까 대리권 수여했어요. 양쪽으로 대리권 다 받았죠. 그래가지고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버린 거 아니에요? 이게 쌍방대리죠. 이게. 그래서 계약서를 써지면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매매계약서 해가지고 매도인 갑, 대리인 A, 꽝, 매수인 을, 대리인 A, 꽝, 알선 개업공인중개사 A, 꽝. 이걸 뭐라 한다? 예, 이걸 트리플 A라고 그래요. 이거를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민법에서는 이거 쌍방대리 원칙적으로 금하지만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허용됐지 않습니까? 우리는 동의 불문 금지행위예요, 이거. 동의 여부를 따지지 않아요. 당사자의 동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동의 불문하고 금지행위예요. 그럼 양쪽을 대리하기가 금지됐으니까 일단 일방만 대리합니다. 일방 대리는 금지행위가 아니겠네요, 그럼? 그러니까 갑으로부터만 대리권을 수여받아 을과 계약해 줬잖아요. 이건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근데 민법에서 이 쌍방대리와 붙어 다니는 말이 있었는데 자기계약. 자기계약 들어봤어요? 말이 참 어려운데. 자기계약이 이거예요. 갑이요 A에게 아파트 팔아달라고 중개 의뢰하는 거예요. 팔아다 중개 의뢰하면서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했어요. A한테. 그리고 개업공사 A가 매도 의뢰인의 대리인이 된 거죠. 그죠? 대리권 수여했습니다. 대리인이 된 거예요, 그럼. 물건 보아하니까 싸고 좋습니다. 사버린 거죠. 이게 자기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계약이라는 것은 대리인의 신분을 가진 자가 거래 상대방의 지위를 겸하는 거예요. 대리인이자 거래 상대방이 된 거죠. 혼자서 북치고 양치고 다 했죠, 지금. 그잖아요. 이게 자기계약인데. 역시 민법에서 자기계약은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지만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우린 자기계약 무조건 금지행위예요. 뭐에 걸렸어요, 지금? 직접 거래에 걸렸죠, 지금. 자기계약은. 결국은 의뢰인 소유 부동산 매수한 거 아니야,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건 자기계약은 당연 금지행위예요.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직접 거래 쌍방대리 여기까지 이제 기억을 해둡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금지행위로서 투기주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투기 조장행위가 금지가 돼 있는데 투기 조장의 유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일단 감 잡아야 돼요. 투기 조문의 형태가 투기 조장 유형이 두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는 탈세를 목적으로 합니다. 탈세를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즉 미등기 부동산이죠. 이거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를 중개했다든가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전매가 제한된 부동산의 전매를 중개했어요. 그럼 투기조장 두 번째 유형이 됩니다. 그럼 탈세 목적 미등기 부동산 전매 중개는 이거죠. 당연히 뭐 갑으로부터 을이 부동산 매수했거든요. 근데 자기 앞으로 등기 안 합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내기 싫어서. 그래가지고 안 한 상태에서 이것을 병에게 팔아치우는 거예요. 이 거래를 개업공사가 소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탈세 목적 미등기 전매자임을 인식하면서 그자의 거래 행위를 도와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 맞죠? 그럼 투기조장으로 처벌됩니다. 도와주면. 이때 근데 을이 갑으로부터 사기를 5억에 샀는데 팔 때는 가격이 툭 떨어지는 바람에 4억 8천에 팔았어요. 을이 전매 차익을 못 얻었다는 얘기죠? 그럼 을이 미등기 전매 행위자가 전매 차익을 못 얻으면 요 소개한 개업공사도 투기조장 피해 가느냐? 피해 갈까요? 못 피할까요? 못 피해 가요. 전매 차익 여부는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우리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기 때문에 중개 의뢰인의 전매 차익은 따지지 않습니다. 불문하고 금지행위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점 일단 이해해 주시고. 그럼 전매가 제한된 부동산의 전매를 중개했다. 그럼 전매 제한이란 말, 전매. 이 전매라는 것은 돌전자죠, 이게. 전대차 할 때도 그 전자도 돌전자고. 그러니까 다시 되파는 거죠, 이게. 그러게 되파는 게 제한된 부동산의 전매를 중개했어요. 그럼 투기자는 처벌하는데 이것의 대표적인 게 바로 전매가 제한되고 있는 분양권이 있죠. 우리 지금 분양권 여기는 전매 제한이 몇 년 걸리나요? 1년. 그죠? 송도 같은 경우는 경제자유구역이라 이제 6개월 걸리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전매 제한이 1년으로 많이 걸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지금 투기과열지구 다시 정해갖고 수도권 지역을 다시 규제를 하겠다. 지금 이제 그런 언지를 한 바가 있는데 현재 어쨌든 분양권은 통상 1년 정도 전매 제한을 겁니다. 그러면 아직 전매가 제한된 이 분양권의 전매를 중개했다. 몰래 팔아치우는 것을 전매 중개했다. 투기조장이에요. 3년에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게 대표적으로 전매 제한된 부동산이에요. 이게 이 정도.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금지행위 7가지가 이거였습니다. 이거였고 실무적으로는요. 금지행위는 걸리면 안 돼요. 이건 징역이나 벌금이 뒤따르기 때문에 우린 징역 벌금 받으면 타격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거 금지행위 걸려갖고 만약에 징역이나 집행유예 받았다 그러면 자격까지 취소해버려요. 이거. 자격까지. 등록은 물론이요. 그렇게 돼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벌금을 300만 원 이상 받으면 결격에 걸리기 때문에 또 등록 취소해요. 이거는 3년간 중개업종사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이거 걸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적으로 지금 이 금지행위를 조정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높아요. 그래갖고 작년에 금지행위 중에서 특히 매매업과 직접거래 있잖아요. 이것에 대하여 규제하는 목적이 지금 이게 부동산 투기가 만연하고 의뢰인들의 등치는 시대 그때 만들어 놓은 금지행위 규정이 이게. 근데 지금과 같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들어와가지고 부동산 거래가 이렇게 투명해진 이 시대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실무적으로 진짜 막말로 얘기해서 이게 인지상정이라고 저는 보는데 시세가 5억인데 금매로 4억 7천에 나왔어. 이걸 누가 안 사겠냐고. 개공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직접거래 매매업을 막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도록 해주고 거래하도록 해주고 대신 세금으로 징수할 생각해야지. 거래가 투명해졌으니까. 의뢰인에게 피해준 우려가 있는 게 오히려요. 개공이 의뢰인한테 피해주는 게 아니고 물론 피해주기도 하죠. 의뢰인들이 개공을 등친다니까 요즘은. 이거. 그러니까 어쨌든 거래가 투명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매매업을 푸는 걸로 개정안이 올라갔다가 역시 폐기됐죠. 법안이. 19대 국회가 문을 닫는 바람에 일단.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현재 금지행위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금지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가장 문제점이 매매업과 직접거래예요. 이건 막을 이유가 없어요. 사실 막을 이유가 없고
그 나머지는 지금 그대로 금지행위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매매업과 직접거래는 풀 때가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허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의뢰인으로부터 부동산 사가지고 인테리어 공사 싹 한 다음에 의뢰인한테 다시 팔아. 이게 다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걸 막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세금으로 징수하고 그렇게 해야 돼. 이거 개공한테 매매업하고 직접거래 있잖아요. 두 가지만 딱 풀어도 부동산 경기 살아날걸요 아마. 선생님 그럼 안 그러겠어요? 분양권을 거래는 3년이나 제가 그러면 저하고 저기 이제 보수 초과를 했으면 다운을 받나요? 이제 그거는 경합범이라고 그래갖고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다. 그래갖고 한꺼번에 이제 재판하는데 그 경합범이라고 이제 우리 결격 사유와 연결이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금지행위를 여러 개 위반한 거야. 그러니까 1년짜리도 위반하고 보수 초과에도 걸렸고 투기 조항에도 걸렸고 막 여러 가지 걸렸다. 그러면 이걸 경합범이라고 그래요. 경합범이라고 그래갖고 이때는 재판을 한꺼번에 하는데 가장 중한 죄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어요. 그럼 가장 중한 죄가 3년에 3천이죠 지금. 그러니까 3년에 3천을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는데 단 합산. 그러니까 합산한 거에 초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 초과에 걸렸고 투기 조항에 걸렸다. 이제 형법에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왜? 누가 그렇게 걸렸어요? 그 합산 금액을 합산한 그 형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합산한 것을. 그래서 초과할 수는 없고 2분의 1까지 일단 가중 처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토탈 4년까지 갈 수 있고 벌금은 5천만 원까지 갈 수 있어요. 일단은. 자, 그럼 여기까지고. 아니, 내가 책을 안 덮었는데 왜 책들을 덮고 있어 지금? 아직 수업 끝날 때 안 됐구만. 그 중개보수와 실비 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 그럼 다음 주에 할까요 그냥? 그러니까 폈으니까 이제 다음 주에 해야지. 다음 주에 보수 나가자고요. 그게 안전빵이에요. 그러니까 안전빵인데, 그러니까 이제 의뢰인이 내놓은 물건을 사실 뭐 실무에서는 지금 이 경우 사례를 든 이 경우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쌍방 직거래처럼 A하고 갑하고 직접 임대차 계약서를 그냥 쓰고 개공이 도장 안 찍어요. 그러니까 개공 여기 계약서에 임대인 A, 임차인 갑 해가지고 그냥 직접 쌍방이 이걸 직거래라고 그래요. 직거래한 것처럼 처리하는데 이 손님이 만약에 이거를 털어대잖아요. 이걸 일렀잖아요. 고발했어. 그럼 문제가 심각해져요 이거. 그러니까 안전빵으로 다른 개공에 도장 찍어 두라는 얘기예요. 저게 안전빵이에요. 이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 물건을 사거나 팔 때는 다른 개공한테 맡게 해라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이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의뢰인 등칠까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데, 그래서 어쨌든 뭐 지적거래는 금지가 현재는 돼 있으니까 안전빵으로 그렇게 거래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수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